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3일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장윤선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지요. 저도 추가 취재를 했는데 공수처가 이번에 정말 세게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김계한 사령관뿐만 아니라 이종섭 장관 핸드폰에도 어마무시한 것이 담겨져 있다. 월척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 관계자가. 자, 최혜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고 폐기된 날 김규현 변호사는 권순표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부결이 되고 나서 굉장히 실망해 있었는데요. 예. 그 와중에 부결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박대령 항명 재판에서 이제 뭐 이종섭 장관 등의 통화 내역 자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기록 회수 시점입니다.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뭐 수사 외압을 이제 거부하고 경찰로 기록을 이첩하고 그날 이제 다시 군검찰이 가서 기록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기록 회수한 날 낮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가 3차례나 걸려온 그 내역이 나왔습니다. 기지국은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여기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죠. 이 정도의 범죄 의심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입건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또 이게 아쉬운 것이 이 통신사에서 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요 통화 내역 자료를 통신사에서는 어제인가 그제 회신을 해준 걸로 파악이 되고 군사법원에다가요. 그러니까 군사법원에는 이 자료가 어제 도달했어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허가를 안 해주다가 오늘 본회의 이후에야 저희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교롭게 타이밍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제 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오전에 줄 수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자료가 세상에 미리 나갔다면 이제 본회의 때 국민의힘 뭐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고의적으로 혹시 지연돼서 저희 손에 들어온 것인지 저희는 강하게 의심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군사법원에도 지금 어떤 외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군사 재판이 그래서 잘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저 의심도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 게 공수처는 이 자료를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갖고 확보를 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공수처는 당연히 뭐 이런 자료는 진작에 통신사로부터 확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건 수사의 기본이니까요. 당연히 확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은 왜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인지 외압에 시달렸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공수처가 일부러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너무 지금 소수의 인력으로만 바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대통령실까지 할 여력이 없었거나 이런 겁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 특검이 필요하다는 어떤 주장에 굉장한 힘을 실는 정황들이라 이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자료를 확보했느냐, 언제 확보했느냐, 확보를 한 지가 꽤 됐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남는 겁니다. 자, MBC 역시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라는 단독 보도를 냈지요. 12시 7분부터 58분까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작년 8월 2일은 평일로 이날은 윤석열의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그러니 용산 출근은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한남동에서의 윤석열 개인폰 통화는 빼박인 듯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윤석열은 전복 새만금을 찾아 이러고 있었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성격에 직접 전화를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거를 그는 모릅니다. 윤석열은 그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됩니다. 최상병 사망 수사 사건과 관련해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개인 번호로 이종섭과 전화를 했다는 보도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국가 운영을 사기업 운영하듯 했다는 겁니다. 5년짜리가 겁도 없이라는 말이 저절로 터졌습니다.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탄핵까지 갈 것 없이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그의 하야를 돕는 것이 국민을 위해 두루 좋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그렇지 않아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
국힘에 의한 최혜병 특검법 부결로 정권을 연장했다는 기쁨만큼이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넘어 아예 윤석열 정권 타도로 극대화되고 있지요. 김규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 이후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한 내역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아무리 거부하고 부결시켜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진실 발견을 지연시킨 대가는 더욱더 가혹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이래서 특검을 거부한 것이고 국힘은 오늘 범행 은폐에 때로 동참했나 봅니다. 대통령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미 사건은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릴 것입니다. 아래는 MBC 단독 보도 중 일부입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입접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이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현주 당선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욕 나온다. 인간도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다. 포기할 줄 아나?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증거가 나왔다. 불법 부당한 수사 개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윤석열 역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사당이 된 국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이 폭주했지요. 조국 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은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선 모든 국회의원의 선택을 주시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누구인지, 부결표를 던진 111명의 의원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해놓고 투표소에 들어가니 무효표나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누구인지도요. 무기명이라고 국민이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8년 전에 경험해놓고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4.10 총선은 예고편이었습니다. 곧 무서운 민심에 부닥칠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니다. 5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2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 편, 민심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당선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를 감추느라 국민의 경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가 봅니다. 억울하게 숨진 군인의 진상을 밝히는 일을 외면하는 정당이 과연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느닷없이 세상을 떠난 젊은이의 넋을 위무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 과연 공당의 태도입니까?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은 특검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이 불과 2일 남았습니다. 국회 개원과 동시에 조국 혁신당이 가장 선두에 서서 최혜병 특검법을 재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심할 수 있는 기간 겨우 이틀 남았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송혜원 언론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보수 언론은 야당에서도 몇 명은 누가 최수근 해병을 죽음으로 밀어넣었는지 진상을 밝히려는 특검법에 반대했다고 반기는데 야당이라고 다 같은 야당이 아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거라고 추측하는 건 진보 진영의 분열을 갈망하는 그들의 희망사항이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니 실망할 것도 없다. 다만 방청석에서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반대표 던진 국힘 의원들을 향해 너희는 보수가 아니다 라고 울부짖는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국민의힘은 보수도 정당도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 집단이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영혼 없는 패거리 집단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민의 힘이 아닌 대통령의 힘이 되고 있을 때 민주당은 국회의장 사퇴를 겪고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정당으로 탈바꿈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 TF가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내공이 더 쌓이는 동안 국힘은 이제 보수라는 정체성마저 다 잃고 그저 윤석열의 내시당이 되었습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분노의 포효인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 돌입에 국힘도 포함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